네, 71페이지 단자망 하겠습니다. 단자망. 예. 단자라는 건 있죠. 우리가 전선입니다. 그냥 전선인데, 우리 회로를 하다 보면은 2단자망과 4단자망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여기가 회로입니다. 회로 이론에서 회로인데, 단자가 이렇게 있죠. 두 개가 빠져나왔죠. 요런 것을 2단자망. 예. 요게 회로입니다. 회로인데, 단자가 이렇게 하나 빠져나온 거, 요렇게 하나 빠져나온 것, 요렇게 나온 것이 4단자망이죠. 4단자망. 그럼 일단 요 놈 보세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입력이라고 보세요. 입력이라고. 네, 입력. 그 다음에 4단자망 같은 경우는 여기가 입력 부분이고 여기가 출력 부분입니다. 그래서 2단자망은 입력만 얘기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4단자망은 입력과 출력을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크게 이 개념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4단자망, 4단자 회로입니다. 4단자 회로. 다시 4단자망은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나타낸 거예요. 이게 어떤 곳에 쓰느냐면은, 보세요. 제가 전기를 만들어서 전기를 송전을 합니다. 송전이라는 것은 전기를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송전을 하면 여기서 배전을 합니다. 전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송전과 배전의 관계, 송전이 입력이고 배전이 출력입니다. 그래서 보낸 전압과 받은 전압, 보낸 전류와 받은 전류의 관계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 4단자망에서 관계로서 나타낸다는 겁니다. 다시 4단자망은 2단자망은 뭐 건너뛰고요. 4단자망은 입력과 출력의 관계인데 실제 우리가 전력 계통에서 전기 자체계에서 보면은 입력을 송전, 출력을 배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4단자망에서 간단하게 보세요. 제가 여기가 전기 회로인데요. 이게 뭐냐면, 뭐, 여기 뭐, 변보대도 있고, 뭐, 철탑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뭐, 수십 킬로, 수백 킬로에 관련된 그 모든 전기 시설을 이렇게 회로 하나로 압축한 겁니다. 이렇게 압축했을 때, 보세요. 이렇게 입력단에서 여기에 입력전압 V1을 주고요. 여기에 입력전류 I1이 흐르죠. 그리고 여기에 출력전압 V2가 나타나고 여기에 출력전류 I2가 나타나는 겁니다. 4단자망이 뭐냐면 입력전압 V1을 어떻게? 출력전압 V2와 출력전류 I2로 나타내는 거예요. 똑같이 입력전류 I1을 출력전류 V2와 출력전압 V2와 출력전류 I2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4단자 정수 A, B, C, D로 나타낸 거죠. 뭐냐면 V1은 V2 플러스 I2가 아니죠. 전압은 전압 플러스 전류가 아니란 겁니다. 다시 입력을 출력 플러스 출력, 입력을 출력 플러스 출력으로 나타낼 때 그 사이에 관련된 이 상수 A, B, C, D를 우리가 4단자 상수, 4단자 정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필요한 값들이란 겁니다. 그래서 V1, I1을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세요. 이 안에 이 회로가 제일 간단하게 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Z, V1, I1이고 V2, I2일 때 이게 기본 회로입니다. 기본 소자의 4단자 상수라고 그래요. 이때 A, B, C, D가 얼마냐면 A, B, C, D가 얼마냐면 1Z01이라는 값이에요. 1Z01. 이거는 뭐
본 교재 가면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탄환정수가 여기가 지금 Y라고 합니다. 어드미턴스라고 해요. 어드미턴스일 때는 사단정수 A, B, C, D가 얼마냐면 1, 0, Y, 1 이렇게 4단자 정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 이런 값을 가지고 우리가 제가 기초수학에서 행렬을 했죠. 행렬을 가지고 이 관계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이게 4단자 정수. 예, 요거 정도 한번 보시고 중요한 거는 개념 잡는 거죠. A, B, C, D 얘가 왜 나왔느냐,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 요거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72페이지에 라플라스 변환 가겠습니다. 네. 라플라스. 실제 이것 때문에 뭐 이 문제만 나오면 난 포기했다 이런 분 많으신데요. 라플라스 변환이 정말 할만한 거고, 정말 그 라플라스에 대해서 감 잡으신 분들은 정말 쉽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는 이게 좀 특이한 부분이다 보니까 어렵다 포기했다 하신 분 있고, 조금만 해보면 되네? 괜찮네? 해서 잘 푸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개념만 먼저 한번 잡아보세요. 개념만 보세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인 오메가 t를 입력으로 하는 교류회로입니다. 입력으로 줘요. 그러면 사인 오메가 t를 이렇게 변하는 값이죠. 예.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출력을 얻으려고 하니까, 출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우리 계산하다 보니까 이거예요. 얘가 직류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는 값이면 괜찮은데, 얘가 뭐예요? 중요한 거는 이 t가 들어간 요거 있죠. 저 t가 들어간 것은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총을 쏜다 하더라도 총을 움직이는 걸 맞추는 게 쉬워요? 가만히 있는 걸 맞추는 게 쉬워요? 당연히 가만히 있는 걸 맞추는 게 쉬운 겁니다. 똑같이 계산을 할 때도 이렇게 매 시간마다 변하는 이런 값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얘를 어떤 일정한 값이다, 그 값으로 고정시켜 놓고 계산하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플라스 변화는 이겁니다. 라플라스 변화는 우리가 t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t가 들어가는 게 뭐냐면 시간 함수라고 하면, 시간 함수는 뭐냐?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값을 해요. 시간에 따라 변하는 함수를 시간 함수라고 합니다. 이 시간 함수를 어떻게? 라플라스 변환합니다. 시간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고정된 값이 되는 거예요. 얘가 고정된 값이 되는 겁니다. 그 고정된 값을 가지고 다시 0 라플라스 변환합니다. 0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이런 거죠. 계산하기 편하게 고정된 값으로 했다가, 고정된 값으로 계산했다가 다시 내가 특성을 알기 위해서 다시 거꾸로 돌리는 겁니다. 역으로 라플라스 변환하는 거예요. 이것이 0 라플라스 변환, 라플라스 변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전통 전기과 가면은 이런 거예요. 미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미분 방정식. 우리 방정식은 뭐 1차도 있고 2차도 있고 뭐 3차도 있는데, 1차 미분 방정식은 쉬운데, 1차 방정식이 쉬워요. 근데 2차 미분 방정식이 되면 어렵습니다. 그때도 2차, 3차 이상도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쉽습니다. 한마디로 라플라스 변환은 뭐냐면, 한마디로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시 변하고 있는 값이죠. 계속 시간마다 변하는 그런 값을 고정시켜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산하는 것이 라플라스 변환 방법이란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몇 가지 외우시면 돼요. 지금 개념 잡기가 힘들지. 얘가 뭐지 도대체? 뭐 나무 이름 같아요. 나무 이름 같아서 아유. 그런데 이 개념 잡고 나서 뭐 계산 쉽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 하고 여기 나오는 몇 가지 외우시면 됩니다. 이 책 뒤편에 뭐 필수 우리가 암기 공식 있죠. 요점 정리 제가 넣어놨는데 요점 정리 라플라스 표가 있어요. 그 부분 쫙 외우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시간의 함수 ut라고 하는 것을 라플라스 변화하면 굉장히 간단해요. s분의 1로 라플라스 되는 거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델타 t라는 게 있습니다. 요 놈은 1이에요. 그러니까 t라는 게 있습니다. 요 놈 라플라스 하면 s제곱 이거 불변이에요. 불변이고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상수함수 k다 s분의 k. 그 다음에 뭐 지수 감쇄함수 익스포넨셜 플러스 마이너스 at를 어떻게 s 마이너스 플러스 a분의 1이다. 그 다음에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이렇게 암기하시는 거예요. 이 암기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조금만 고생하시면 문제 풀다 보면 외워지실 겁니다. 하여튼 라플라스는 이거 외우는 게 첫 번째고요. 이거 외우면 웬만하게 끝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게 없다는 겁니다. 개념 잡기가 어려워서 라플라스 자체각에 대한 그 거부감 때문에 공부하기 힘든 거예요. 괜찮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0라플라스는 이렇게 바꾼 것을 0라플라스 하면 이렇게 되고 바꾸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 그런 공식이고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73페이지 가서 과도현상 가겠습니다. 과도현상. 과도현상은 제가 용어하면서 했었던 건데 이런 겁니다. 이렇게 갔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값이 이겁니다. 원하는 값이 이건데 이 값을 내가 원해요. 근데 이 값이 식당하자면 바로 이 값이 되면 좋겠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값에 도달을 할 거고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도달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는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과도 상태라고 합니다. 과도 상태. 변하고 있는 상태, 과도기, 변하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이상을 뭐라고 하냐면 정상 상태. 정상 상태. 얘가 정상이, 얘는 변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개념적으로 잠시만 보면 이렇게 해볼게요. 개념적으로 우리가 L이라는 게 있습니다. L. 인덕턴스라고 하죠. 단위는 헬레입니다. 자소바에서 능력인데 인덕턴스의 저항성분 뭐요? XL이죠. XL은 뭐? 우리가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단위는 옴이에요. 그럼 XL은 우리가 오메가 L은 오메가 2파이 F라고 했죠? 2파이 FL이 되는 겁니다. 2파이 FL. 이건 앞에 다 했던 거고, 여기서 보세요. 만약에 직류인가입니다. 직류인가. 직류를 가했습니다. 직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다? 주파수가 얼마냐면, 직류는 주파수가 없습니다. 맞죠? 직류는 주파수가 없어요. 그런데, 없는데, 여기에서 X의 값은 2파이 FL이라고 했는데 직류에서 F가 없으니까 얘가 얼마예요? 직류에서 XL은 얼마다? 얘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장 직류회로에서는 L이나 C는 취급을 안 해요. 일단 L 값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XL 값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생긴 RL 직류회로에
이렇게 가했다고 쳐요. 그러면 XL 얘는 뭐 직류는 0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고 얘가 어떻게 해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저항이 없으니까 0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세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뭐요? L이 있어도 이렇게 L이 있어도 여기 흐르는 전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저항분의 전압이 되겠죠. I는 R분의 V가 되는 겁니다. 맞겠죠? 그럼 과연 얘가 XL 얘가 정말 아무 역할도 못하느냐? 보세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시간이 흐를 때 여기 흐른 전류가 얼마? R분의 V가 되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 있죠. 정말 이 짧은 시간은 확대를 해보게. 확대를 해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원래 보세요. 이 값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값에 도달하는 겁니다. L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과도 현상을 만드는 역할을 해주더란 겁니다. 똑같아요. C 또한 똑같아요. C도 똑같습니다. 그런 놈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정상값에 도달하도록 만들어주더란 겁니다. 그래서 직류에서 RL이나 RC 같은 것들은 과도 현상, 과도 상태를 거친다는 거예요. 그 값이 이거는 기능사에서 하는 겁니다. 이때 흐르는 전류가 보세요. R분의 V가 아니고 이 L 값에 의해서 1 exponential L분의 RT라는 값에 의해서 이러한 그림이 나타내지는 겁니다. 공식 보기도 막 힘들죠? 회로에서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외우실 필요 없죠. 부담스럽죠, 공식 자체가. 모두 부담스러워 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 공식에 의해서 과도현상이 만들어지는 거다. 그리고 그때 되면은 이거 있죠. 지금 부담스럽죠. 수업 들어가 보세요. 너무 많이 하니까 수업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리 들어가 있습니다. 외운다고 해서 외운 게 아니고 계속 하다 보니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식이 R분의 V가 아니란 거예요. 그런 전류가 R분의 V가 아니고 이런 식이 만들어져서 이런 값이 나오더란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라플라스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게, 보세요. 여기서 마이너스 1분의 R이란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 회로의 특성을 결정짓는다고 해서 특성근. 그 다음에 특성근에 여기 있죠. R분의 L을 우리가 시정수 혹은 시상수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용어들도 시험에 나와요. 그 다음에 RC도, RL 말고 RC도 똑같이 시험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공식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하다 보면 계속 외워지실 거예요. 제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수업 계속 말 많이 해요. 계속 제가 말하다 보면 어느 순간 머리로 이해 안 돼도 머리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때 해보시면 별거 아니란 거예요. 지금은 다 부담스러우시겠지만. 네, 그래서 과도현상 개념, 과도현상이 뭐다? 그리고 RL의 직류회로 갔을 때 그림이 대충 어떻게 된다? 요런 것들만 한번 생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 전달 함수입니다. 전달 함수 보세요. 전달 함수입니다. 이거는 개념 한번 잡아볼게요. 제가 입력을 줬습니다. 전기니까 입력을 주겠죠. 입력이 우리 텔레비전 꼽죠. 전기 딱 꼽습니다. 그러면 텔레비전 화면이 나온 거고, 화면이 뭐예요? 출력이죠. 출력이 나옵니다. 그럼 보세요. 입력을 꼽았는데 출력이 나오는데 그 도중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전기 꼽죠. 꼽았는데 화면이 나오죠. LCD 화면이 나오죠. 그러면 그 중간에 텔레비전 본체 회로가 있잖아요. 그놈을 뭐? 입력과 출력을 그 사이에서 전달을 해준다고 해서 전달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입력과 출력 사이에서 이 사이를 전달해준다. 그럼 수식으로 볼게요. 공식 봅니다. 출력은 뭐? 입력 곱하기 전달 함수입니다. 출력은 입력 곱하기 전달 함수예요. 맞죠? 입력에서 전달 함수 곱해져서 출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제목인 전달 함수 뭐예요? 전달 함수는 공식 보세요. 이거 뭐예요 이거? 입력이 넘어가죠. 그래서 입력분의 출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입력분의 출력. 우리가 전기를 하는데 아니면 뭐 다른 공학해도 입력분의 출력을 나타내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효율이란 게 있죠. 효율이 뭐요? 우리 효율 얼마다? 입력을 얼마 넣었는데 출력이 얼마 나왔다. 효율 많이 쓰죠? 그것도 입력분의 출력이고, 그 다음 전기에서는 이 전달 함수라는 거, 이 기계에서 써요. 기계에서 쓰는데 전달 함수라는 게 입력분의 출력을 얘기합니다. 다시 전달 함수, 한국말로 전달 함수를 기호로 GS는 입력을 우리가 RS, 출력을 CS라고 할 때도 있고요. 입력을 RS, 출력을 CS라고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데는 XS, 출력을 YS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 뭐 정해진 거 아니에요. 정해진 거 아니까 그냥 얘가 입력, 얘가 출력, 입력, 출력 다른 거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공식으로 의미한다기보다는 개념을 이해하시는 거죠. 전달함수가 뭐다? 입력분의 출력이다. 그걸 기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얘들은 전달함수 할 때는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시켜서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라플라스 변환하지 않으면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복잡하거든요. 복잡하기 때문에 라플라스 변환을 시켜서 전달함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전달함수에 종류가 있는데, 전달함수 종류가 보세요. 비례요소예요. 비례요소는 전달 함수가 입력분의 출력. 교재는 지금 XS로 YS로 되어 있습니다. 입력분 출력인데, 이게 입력에 대한 출력을 K배해서 보내라 해서 비례요소는 K라고 합니다. 비례요소 K. 그 다음에 미분 요소가 있습니다. 미분 요소는 입력분 출력. 우리가 미분은 있죠. 미분. 라플라스를 왜 하냐면 미분 DT, VT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라플라스 변화하면 미분은 딱 하나 S로 써요. S로. 그래서 우리가 라플라스 변화하는 겁니다. 미분을 라플라스 변화하고 S 하나로 딱 쓴다는 겁니다. 엄청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 XS분의 YS는 S. 만약 K배다 그러면 KS, SK. 미분은 S입니다. 미분은 S. 그 다음에 적분은 얼마? 적분 어렵죠? 인티그랄 어디까지 이거는 이거 라플라스 변하니까 S분의 1로 쓰는 거예요. S분의 1로. 그 다음에 1차 지연, 2차 지연 부동작이 있는데 그때 가서 암기하시면 되고,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전달 함수의 개념, 그리고 라플라스를 한다는 것, 그래서 나타낸다는 것, 그런 것들 종료한 거예요. 공식은 그때 가서 본교재 가서 암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회로 이론의 기초 부분은 다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로는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회로는 전기 기사 공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만약에 내가 전기가 나오지 않았고 좀 자신이 없다 하면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실기를 위해서, 필기는 합격도 당연히 위해서지만 실기를 위해서라도 회로 이론을 그 정도는 마스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회로 이론을 공부를 하시게 되면
1장, 2장, 3장, 그 다음에 5장, 7장 정도는, 다시요, 1, 2, 3, 5장, 7장 정도는 다른 과목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다른 것들은, 예를 들어서 뭐, 4단자만 아니지, 회로만 같은 거 있죠. 4장 같은 경우는 회로 이론에서 나오고 그것이 끝이 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들은 있죠. 기기나 전력이나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다르게 말하면 그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기기나 전력을 그냥 막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외우셔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실기에서 불합격하시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다시 본교재 가서 열심히 하시겠지만은 조금 더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해주시고요. 예, 회로 이론 정리 잘 해주시면 다른 과목에서 굉장히 편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저는 전기 기기 기초 부분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